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납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집안 내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 시 수납 공간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침실 등의 면적을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을 생각을 안 하고 건축 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안 내부가 너무 어수선해집니다. 물품 정리 정돈이 안 돼서 이런 불편 사항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집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창고들을 불법 증축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사람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약간의 건축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집에 이 달아낸 불법 증축 건축물, 소위 말해서 까대기라고 하죠. 까대기가 있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에 따른 그 이행강제금,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 계획을 할 때 수납 공간도 적절하게 계획이 돼서 나중에 초래될 이런 불법 증축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안 내부에서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간에 대한 수납 공간에 대한 분류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마당이 있겠죠.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킥보드를 탄다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거나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우리가 마당에 조경을 나무를 관리한다거나 했을 때 삽, 호미, 그리고 텃밭에서 활용하는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외부 창고가 있겠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내부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현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관에는 주로 신발이 수납이 될 것이고, 가족 성향에 따라서 신발을 신발장에다가 집어 넣는 성향들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현관에서 많은 신발들을 꺼내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관 내부가 신발로 인해서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위생적인 면이나 우리가 미관상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오픈형 선반을 설치를 해서 신발을 적정한 장소에 비치를 한다든가, 또한 신발장 밑에 하부 공간에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우리 시선에서 약간 감출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이 신발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왔을 때 현관에다가 팬트리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물품을 놓는다거나, 어떤 분들은 골프에 관련된 이런 도구들을 이런 팬트리에 수납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도 이러한 수납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보조 주방과 연계가 돼서 이런 수납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런 주방 기구들은 주방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품은 보조 주방 또는 다용도실에 비치를 하면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레스룸을 둘 수가 있는데요. 드레스룸에는 일반적으로 의류 그리고 이불 이러한 물품들이 수납이 됩니다. 이 물품들을 좀 나눠 보면은 계절별 그러면 또는 용도별 속옷이라든지 일반 옷이라든지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인지 공간 구획을 잘 하셔서 이걸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욕실, 네 번째 욕실이 있겠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목욕용품을 주로 수납을 하는데 요즘에는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파우더룸을 설치를 해서 파우더룸 공간에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탁실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세탁실에는 세탁 관련된 용품을 비치를 하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요즘에는 건조기라는 게 있어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세탁실이 활용이 되는데, 좀 더 여기에서 얘기를 더 나간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파우더룸, 세탁실 이 네 개소가 연계가 된다면은 보다 짧은 동선으로 쉽게 처리하고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창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내부 창고에는 생활용품이라든지 계절별 용품, 공구 이러한 것들이 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드라이버 하나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집안 곳곳을 다 뒤지고 시간을 소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실 때에는 우리가 적절한 수납 공간을 활용해서 그 위치에다가 그 수납된 항목들을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수납 공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수납 공간에 대한 검토가 배제가 되고 건축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생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외부 공간에 대한 불법 증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축주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대출에 대한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불법 증축에 대한 사실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접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과태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 5회에 걸쳐서 지불을 했었는데, 지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과태료가 계속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최초 건축 계획 시에 수납 공간을 유용하게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 계획 시에 수납 공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령자의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가능한 한 1층에 설치를 하셔서 주거 생활이 보다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